안녕하세요. 보드카 처먹은 역사왕의 보처광입니다.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갑자기 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사유는 부정선거라네요. 그 외에 멸공이라는 단어도 거창하게 걸어놓긴 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냥 야당이 마음에 안 들어서 국민들이 지지 안 해주니까 부정선거를 명분으로 내세워가지고, 물론 진짜로 부정선거가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긴 해요. 그저 이런 허울뿐인 구호들을 갖다 내세워가지고 친위 쿠데타를 일으킨 겁니다. 당연히 일반 국민들은 공감하기 어려운 주제였고 적법하지 않은 진행이었다는 게 추후에 밝혀졌죠. 일단 포고령에서부터 일체 정치활동, 언론, 집회, 결사, 출판의 자유 모두 못하게 하겠다고 선언했거든요. 그리고 이걸 어기면 계엄법으로 처단하겠대요. 자, 정치활동, 언론, 집회, 결사, 출판의 자유 이거 다 못하게 하면서 민주주의라고 주장하는 나라가 어디가 있죠? 대표적으로 북한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한국도 북한처럼 만들어주겠다는 주체 사상을 기치로 내건 종북 쿠데타였던 셈입니다. 아니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당시 계엄군이 결국 향한 곳은 국회였습니다. 대통령 즉 행정부가 계엄을 하겠다고 해도 입법부 즉 국회가 계엄 해제를 결의하면 어쨌든 해제는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군을 갖다가 동원해가지고 국회에 국회의원들이 진입하는 것을 막고 시민들과도 대치했던 것이죠. 그러나 윤석열의 쿠데타는 결과적으로 실패했습니다. 사실 윤석열이 대통령, 즉 전체 군대에 대한 통수권을 가지는 최고 통수권자로서 이 쿠데타에 실패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아요. 특히 고작 국회 하나 못 먹어가지고 빌빌대다가 친위 쿠데타가 실패했다는 사실을 일반 국민들이 납득하기가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편을 기획했습니다. 윤석열은 왜 쿠데타에 실패했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5가지만 뽑아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윤석열 대통령은 자기가 움직일 수 있는 병력이 얼마인지 제대로 알고 있지 않았어요. 최초에 계엄을 하려고 쏙닥쏙닥한 그 소수의 무리들을 제외하면 군 전반적으로 사전에 계엄령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왜냐면은 이렇게 아무런 명분도 없는 계엄을 다른 지휘관들이 따를 리가 없다라고 지들도 이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오히려 자신을 따르는 그 쿠데타군으로 병력을 동원하기로 한 극소수의 부대들을 제외하면 아예 쿠데타에 겐세이를 놓는 것을 방지하고자 전국 지휘관회의라는 명분으로 화상대기 시켜놓으면서 지휘관들의 발을 묶어놨죠. 문제는 이렇게 되면 계엄을 선포하더라도 각 지휘관들이 어떻게 얼마나 병력을 동원해가지고 각 작전구역으로 이동을 해서 어떻게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전혀 불가능하다는 것이에요. 당연히 대다수 지휘관은 뜬금없는 계엄령에 아무런 준비도 안 돼 있으니까 병력 동원에 시간이 걸린다고 윤석열 대통령한테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 때문에 실제 계엄 땅 하고 나서 동원된 지상군은 불과 1개 여단 병력도 채 되지 않았고요. 쿠데타를 하기에는 택도 없는 수준으로 부족한 병력이었습니다. 참고로 쿠데타에는 12시간의 법칙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12시간 안에 가용 가능한 병력을 전부 다 동원해가지고 빠르게 몰아쳐가지고 나의 목적을 달성해야만 나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이미 여기서 쿠데타는 실패가 예정된 수순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충분한 병력 없이는 쿠데타에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5.16 때 박정희조차도 해병대가 나중에 병력을 이끌고 합류하지 않았더라면 100% 확률로 실패가 예정되어 있는 쿠데타였고요. 김재규도 박정희를 쏴 죽이고 나서 결국은 아무런 계획도 없어가지고 유일하게 기댔던 거는 육군참모총장한테 가가지고 계엄령 내려서 그 병력 동원하려고 했던 거였잖아요. 전두환도 이런 문제 때문에 전방병력까지 빼다가 12.12 쿠데타를 성공시켰습니다. 일이 이렇게 된 이유는 결국은 윤석열 본인이 군대에 가보지 않은 미필이었기 때문입니다. 군대가 어떻게 돌아가고 또 어떤 식으로 병력 동원이 이루어지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문외한이니까 그냥 계엄만 땅 때리면 알아서 지휘관들이 텔레포트 해가지고 병력들을 쭈쭈쭈 보내줄 걸로 잘못 착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건 제 추측인데요. 지휘관들도 윤석열이 계엄 땅 때리고 병력 동원을 요청하는 걸 보고 나서 명분 없는 계엄임은 이미 알아차렸고 일부러 병력 동원을 민기적대면서 늦췄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참고로 군인은 무조건 상명하복이 아니라 적법하지 않은 명령은 따르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은 중대장이 갑자기 옆에 대통령 지나갈 때 총 쏴버리라고 하면은 그거 쏘면 안 되잖아.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근데 대놓고 싫다고 하기는 좀 그렇고, 그렇다고 명령을 그대로 수행하자니 만약에 이거 일이 잘못되면 자기가 역적으로 몰리는 거거든. 그럼 패가망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에 대해서 문외한인 윤석열한테 이래저래한 이유가 있어가지고 좀 오래 걸린다고 차일피일 계속 병력 동원을 미뤘을 가능성이 높죠. 결국 쿠데타군은 계엄을 내리기 직전까지는 자신들이 50만 대군 전부를 순식간에 움직일 수 있다고 오판을 해버렸던 것이죠. 그러나 정작 동원된 것은 국회에 투입된 707과 주한미군을 사살하러 간 HID를 포함해도 1,500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정도 스케일이 되는 나라면은 쿠데타에 최소 군병력으로만 3,000명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쿠데타 지휘부가 실제 병력을 제공해줄 지휘관들을 미리 포섭해놓는데 굉장히 미온적이었어요. 이 충암고 라인이 주가 되어가지고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에 있었던 군내 사조직의 파편들을 가지고 긁어 모아다가 이번 쿠데타를 갖다가 설계했던 거거든요. 근데 얘네가 진짜 좁디 좁은 동네라 가지고 뭔가를 좀 시도해보기가 좀 어려운 애들이었어요. 얘네들을 갖다가 전두환의 하나회랑 비교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하나회는 박정희가 비공식적으로 묵인하고 키워준 그런 군내 사조직이기 때문에 규모가 굉장히 거대했어요. 그럼 실제 병력 동원을 해줄 연관 장교들을 갖다가 최대한 어떻게 포섭을 했었으면 이야기가 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실제 생각과는 달리 군대 팔다리는 연관 장교들입니다. 실제로 성공했던 쿠데타인 5.16과 12.12 때는 반란군 수계의 양측에는 이런 연관 장교들이 팔다리 역할을 하면서 병력 동원해줬어요. 게다가 연관 장교들이 움직일 수 있는 병력은 한 개의 대대에서 한 개의 여단 사이니까 만약에 제대로 포섭을 했었다면 2024년 12월 3일 그나저나 국회 앞에서 진짜 탱크에 깔려 죽었겠죠. 근데 쿠데타 지휘부는 자신들이 뭐 별이고 자신들이 대통령이고 뭐 하니까 그냥 명령만 내리면 지들이 알아서 껌뻑 죽을 걸로 심각하게 오판을 하고 행복회로 돌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는 쿠데타 수뇌부가 군에 대해서 굉장히 무지하고 권위의식과 감투 빼고는 아무것도 없는 시체였다는 것을 반증하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군심이 흉흉했어요. 아까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5.16 때 박정희는 실패할 뻔한 쿠데타를 해병대가 갑자기 병력을 끌고 도와줘가지고 성공시켰습니다. 2024년엔 어땠을까요? 최상병 사건으로 인해서 해병대 전후에마저도 대통령을 굉장히 싫어하고 욕하는 분위기고 지휘관들은 대통령한테 등을 돌렸습니다. 아니 애초에 대통령한테 알랑방구 끼는 정치장군 그 양반 하나 때문에 애꿎은 병사 하나가 굳이 하지 않아도 될 과잉 충성 임무에 투입되었다가 사망했습니다. 비전투 손실이 발생했어요. 근데 정부에서는 그 정치장군을 싸고 돌면서 애꿎은 부하들한테 누명 씌워가지고 꼬리 자르기 하려고 했었잖아요. 여기에다가 주류 정치권은 군인들한테 고작 병사 하나 죽은 것 가지고 고작 부하 몇 명 깜빵 보내는 것 가지고 라고 하면서 당신들의 제복에 당신들의 전투복에 침을 뱉고 모욕했잖아요. 사람 취급도 해주지 않았잖아요. 이 상황에서 대통령에 대한 인식이 좋을 수가 있을까요? 제 채널에서 항상 강조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군인들도 사람이라서 정치적인 판단할 줄 알고 다 생각할 줄 알아요. 다만 자신들의 제복의 무게에 그것을 밖으로 표출하지 않는 의무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말만 하지 않는 거예요. 애시당초에 군인들이 사람이 아니고 그냥 명령만 따르는 AI들이었으면 5.16은 왜 일어났고 12.12는 왜 일어났습니까? 그럼 정치적인 판단을 할 줄 알고 자기 앞가림하고 자기 생각할 줄 아는 엄연히 사람들인데 이 상황에서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생각이 좋을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육군이나 공군, 해군은 해병대가 저런 말도 안 되는 처우를 당하는 걸 갖다가 보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자기들은 안 당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이 때문에 계엄 직전까지의 군심은 21세기 들어서 최악이었습니다. 이것은 이번 정부 들어가지고 점점 높아지는 간부들의 전역률로서 증명이 되었죠. 아니 돈도 안 주는데 보람도 없고 사람 취급도 안 해주고 자기들 군복 명예에다가 침을 뱉어댔는데 이래도 전역을 안 하고 배겨? 이 상황에서 대통령의 적법하지 않은 명령에 어이구 감사합니다 하면서 따를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시민들을 총으로 쏘라고 하면 쏠 사람 몇 명이나 있을까요? 거의 세뇌적인 수준의 광신적인 맹목적인 충성심이 없으면 대놓고 역적질하면서 시민들한테 총 못 쏴요. 과연 내란 지휘부가 군인들한테 맹목적이고 광신적인 충성심을 얻을 정도로 평소에 리더십을 잘 발휘했는가에 대한 것은 내란 지휘부가 깜빵에 가셔서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될 내용입니다. 네 번째, 쿠데타 지휘부를 제외하면 그 누구도 국민들한테 총을 쏠 의지가 없었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의 연장선입니다. 군심이 이렇게 흉흉하고 대통령은 실제로 쿠데타가 진행될 때 동원될 병력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어요. 이 상태에서 투입될 707들한테는 북한으로 간다고 거짓으로 상황을 전파하고 헬기에 태웠죠. 그리고 707이 도착한 곳은 국회의사당이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미 707 대원들의 머릿속에는 물음표가 수억 개씩 뜰 텐데 이 상황에서 내려온 지시가 국회의원들이랑 시민들을 막고 여차하면은 그냥 쏴버리래요. 만약 진짜로 쐈다가 내가 받은 명령이 잘못된 명령이면은 완전 인생 망하는 거잖아요. 물론 나는 그냥 명령을 시킨 대로 했을 뿐이니까 죄가 없어서 불문에 붙여지더라도 역적이라는 손가락질을 계속 받아야 되고 평생 죄 없는 무고한 시민들한테 총을 쐈다는 PTSD에 시달려야 되잖아요. 이제 어디 가서 자랑스러운 707 제복이 숨겨야 되는 주홍구 씨가 되잖아요. 이런데 누가 쏘겠냐고. 그래서 그냥 현장에서는 국민들이랑 이렇게 밀고 밀치면서 더블 한 겁니다. 위에서 아무리 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광신적이고 맹목적인 충성심 없으면은 이 상황에서 쏠 사람 거의 없어요.
물론 이 상황에서도 유일하게 발포가 가능한 경우의 수가 있긴 합니다. 바로 윤석열 본인이 총 들고 국회에 가가지고 두두 등장해서 시민들한테 총을 갈겨버리면 돼요. 이런 식으로 솔선수범형 리더십이 동반되면은 사람들 죽어나가는 거에 이제 무뎌지면서 실탄 발포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근데 쿠데타 당일 윤석열 뭐 하고 있었나요? 벙커에 틀어박혀 있었잖아. 다섯 번째, 국민들한테 아무런 비전도 제시하지 못했으므로 국민들은 대통령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저는 계엄이 발표가 되었을 때 왜 계엄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유는 한번 들어보자라고 해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포고령을 보고 곧바로 제 채널에 시국선언문을 올리고 계엄을 막으러 국회로 뛰어갔던 겁니다. 왜일까요? 포고령에는 계엄의 그 어떤 명분도 없고 국민들한테 그 어떤 비전도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일단 계엄의 사유 자체가 뭐 서울에 좀비떼가 창궐했다거나 아니면 북한이 전면적으로 남침을 했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멸공이었다는 점에서 아예 명분이 없는 거예요. 아니 멸공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실체가 뚜렷하지가 않잖아요. 막말로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 그냥 공산당으로 몰아가지고 숙청시키겠다는 거랑 뭐가 달라. 이는 현실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저한테 종북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요. 요즘 종북은 핵무장하고 북벌하자고 그렇게 주장하나 보지 참 착한 종북이다. 5.16 당시에 박정희의 포고령에는 국가와 국민들을 위한 비전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심지어 한 문장으로 요약도 가능하고 당시 국민들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키워드가 다 들어가 있었어요. 혼란을 정리하고 경제발전에서 반공해줄게. 그래서 5.16은 명분은 없었지만 비전이라도 있어가지고 당시 사람들이 대체로 환영했던 겁니다. 자, 근데 윤석열의 포고문을 보세요. 21세기 남북 간의 체제 대결에서 이미 한국이 승리한 지 제 나이만큼 시간이 흘렀습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무슨 멸공을 하겠다냐면서 언론 집회, 결사, 출판회 활동 전부 다 제한하고 1970년대로 돌아가재요. 그리고 이딴 게 자유민주주의니까 따라라. 지금 국민들 중에서 이 말에 공감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물론 공감하시는 일부 극단주의자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의 뜻 자체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긴 합니다. 그럼 무지몽매한 거수기들 어느 진영이나 다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능지가 낮고 반대로 반사회성은 엄청 커가지고 밉상짓만 골라 하기 때문에 대세에 도움이 안 돼요. 즉 정상적인 대다수 국민들한테 명확한 비전을 제시해가지고 뽕 차오르게 해야만 간신히 성공하냐 마냐가 갈리는 쿠데타를 갖다가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해야 되는데 당연히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이유 때문에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 그것도 심지어 윤석열의 편이라는 여당 의원들마저도 신속하게 계엄 해제에 결의했던 것입니다. 잘 보셨나요? 참고로 이 영상에서 7.23 내란 사태를 갖다가 역적질이라고 표현했는데 역적질 맞습니다. 대의민주주의 시스템에서 국민들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을 갖다가 표적으로 삼은 쿠데타잖아요.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들한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따라서 이 내란을 지지하고 또 옹호하는 사람들은 필시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와 국채를 보장하려는 북계나 중국의 간첩이 분명합니다. 뭐 미국도 공격하려고 했다며? 그럼 뻔하지.